동생 김주성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쿼터 동부의 선공으로 게임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즌 1쿼터 앞선 팀이 승률이 83.3%입니다. 그렇죠. 24%이거든요. 지금 모비스가 1점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공 따냈습니다. 송창용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직접 그 과정에서 윤호영의 반칙. 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송창용이 투샷을 얻어냅니다. 윤호영 선수 그래도 저걸 블락을 하면서 쉽게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지금은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윤호영이 쉽게 내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윤호영의 감각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보이네요. 네. 송창용의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모비스가 사실 올 시즌 가장 좋은 자유투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모비스는 지금 75.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죠. 네. 동부는 반면에 65.9%입니다. 송창용의 자유투 2구 하지만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문태영의 팔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보통 중계방송 볼 때 칭찬을 하면 자유투가 안 들어가는데 네. 방금도 딱 그렇네요. 제가 칭찬하자마자 송창용이 자유투 2구를 놓쳤습니다. 모비스가 전면부터 압박해봅니다. 그 압박이 통했을까요? 지금은 공을 놓쳤다 잡았고요. 박지현.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건 공격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압박은 결국 턴오버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2쿼터의 첫 번째 득점을 올린 모비스 19대 17로 2점 차로 달아났고요. 아직 게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부는 벌써 실책이 7개 나왔습니다. 네. 턴오버는 결코 승리에 그렇게 기분 좋은 요소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 전준범 비었죠. 하지만 림을 외면합니다. 리바운드 박지현. 리차전 선수가 지금 끝까지 슛 블락을 위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슛을 조금은 이제 저지할 수 있었죠. 네, 오늘 외국인 선수의 또 다른 매치업 아일라 클라크와 리처드슨의 첫 번째 대결 김주성이 돕습니다. 지금 리차드슨 선수 득점이 지난 시즌에 15.9점이었는데 이번 시즌 동부로 옮긴 다음에는 8.5점으로 좀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출전 시간 면에서도 조금은 사이먼에게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한 15분 정도 나오고 있죠. 뒤쪽으로 전준범 이번에는요. 또다시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전준범이 오늘은 슛감이 조금 안 좋은가요? 리차드슨이 수비합니다. 지역 방어죠. 전준범 돌파 왼손으로 리바운드 윤호영. 방금 전준범 선수 슛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김종범 선수의 패스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리차드슨의 고집스러운 공격. 하지만 아일라 클라크가 일단 파울로 리차드슨에게 투샷을 허용합니다. 지금 이제 파울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아일라 클라크는 조금 항의를 해봤지만 이번엔 파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근 선수가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그 승부가 결정난 다음에 김종근 선수를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투입을 했었는데 그때 수비 실책을 2개를 하면서 굉장히 질타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출전 시간이 좀 줄었었는데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경기감을 좀 찾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오늘 경기까지 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차드슨 선수 일단 자유투로 득점을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송창용 돌아가는 과정에서 김종범의 반칙입니다. 두경민 선수가 지금 일단 부상으로 계속해서 동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잘 메꿔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걸 또 김영만 감독은 두경민 선수가 있을 때 외곽 찬스가 뭐 잘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두경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조금 부진하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허웅 선수가 조금 이제 팀에 적응만 하면 두경민 선수의 또 공백을 또 메워줄 수 있겠죠. 송창용이 시간에 쫓겨서 성공. 하지만 그 전에 피스를 올렸습니다. 네. 지금은 샤클락을 못 봤죠. 그것보다 그 리바운드 과정에서 김주성 선수가 클라크 선수가 김주성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을 받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이번엔 네. 뒤쪽에서 밀었다는 네. 지적. 샤클락과는 관계없이 아일라 클라크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클락이 문제였네요. 리차드슨 김주성의 스크린 안쪽이 비었습니다. 골밑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지샷을 놓친 김주성 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부는 이런 걸 넣어줘야지만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그렇죠. 실책도 많고 이런 이지샷을 놓치면 힘들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죠. 전준범 돌파 과정에서 일단 윤호영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윤호영이 오늘 개인 반칙 2번째. 느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이죠. 김종근이 수비하니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놓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김종근 선수가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이제 저런 슛 미스를 또 만들어낸 거고요. 또 코트에는 또 다른 스타죠. 허웅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골 밑에서 허웅 공 따내죠. 많은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은데요.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주성이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슛과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허웅 선수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시스트 하나를 만드네요. 네. 프로에서는 저렇게 자유투만 얻어내도 자유투 2개가 실패하더라도 어시스트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 허웅 선수 이야기를 하자면 네. 자꾸 아빠 생각이 나거든요. 아버지 생각이 안 날 때쯤은 언제쯤 아버지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저는 가능하면 아버지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1학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자기 본인의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서 노력을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네. 그걸 또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력이 또 늘었던 선수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허웅 선수를 볼 때 아버지를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김주성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양동근이 코트 위로 들어오자 울산 동천체육관이 또 한번 큰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허웅이 송창용을 아주 타이트하게 수비하고요. 일단 모비스의 첫 번째 패스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비 대 수비가 이제 맞붙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동근이 송창용에게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양동근 안쪽 문태영, 아이라 클라크 두 명 사이 이번에도 반칙 푸샷입니다. 지금 동부가 이제 지역방어를 쓰고 있는데 지역방어에서 조금은 포메이션이 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클라크 선수에게 이제 지금 득점을 내주고 있네요. 이번에 리처드슨의 반칙입니다. 글쎄요, 김주성 선수가 놓친 자유투와 아까의 그 이지샷이 계속 생각이 나는 표정이에요. 지금도 주장으로서 심판에게 조금은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주성은 득점보다는 이제 다른 플레이 수비적인 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아이라 클라크 투샷을 얻었고요. 자유투 1구입니다. 아이라 클라크가 오늘 많은 시간은 뛰어주지 않고 있지만 모비스에서는 그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라 클라크의 자유투 2구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주성이 따냅니다. 오늘은 모비스 자유투가 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저희가 칭찬을 괜히 했나봐요. 칭찬을 하면 그렇게 자유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허웅, 박부영이 수비합니다. 김주성에게 리차드슨 석점을 던지는데요. 짧았습니다. 그래서 김영만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송창용 오늘 석점 정말 안 들어가는 양팀 문태영이 해결합니다. 지금 양팀의 석점이 두 팀을 합해서 윤호영의 하나, 그 이후엔 그렇죠. 석점이 없습니다. 지금 13개, 14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만큼 오늘 석점이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차드슨 스크린 받지 못했고요. 골 밑에서 본인이 다시 한번 해결합니다. 네, 사이먼 선수가 밖에서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 이차전 선수가 저렇게 개인기로서 득점을 올릴 필요가 있죠. 네. 아이라 클라크 이번에도 리차드슨이 멀리 가지 않고요. 문태영의 미들라인즈에 들어갑니다. 리차드슨이 지역 방어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잘 파악했던 문태영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지역 방어가 조금은 포메이션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실점을 하다 보니까 김영만 감독이 작전 타이머로서 이제 끊었죠. 네, 리차드슨의 돌파 장면이었고요. 참 어렵게 해결했던 공격이었습니다. 네. 지금 경기장에
농구가 진행될 때보다 환호성이 큰 이유는 치어리더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죠. 원주동부 프로미어 울산 모비스 리버스 2쿼터 진행 중이고요. 남은 시간 2쿼터 5분 33초 24대24 양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문태영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이 좀 득점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문태영 선수가 지금 10점, 그리고 야투 5개 중에 5개 모두 다 성공을 해서 10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조금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농구 팬들이 보시기엔 답답한 스코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게임의 흐름의 내용에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양팀 다 모두 다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2003-2004 시즌 이후로 11시즌 동안 실점 1위를 양팀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5번, 동부가 6번 실점 1위를 한 팀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 수비가 통했습니다. 아이라 클라크의 스틸. 아이라 클라크 본인이 직접 올려놓는 과정을 리처드슨의 블락. 오늘 박재현 선수 굉장히 안 좋은데요. 네. 네, 박재현 선수의 실수를 리차드슨 선수가 블락으로 해서 커버를 해줬죠. 일단 동료의 실수를 만회한 리처드슨, 사이먼을 대신해서 코트에 뛰고 있습니다. 네, 박재현 선수의 전에 실책이 나온 건 양동근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또 되겠죠. 네. 양동근 골 밑으로 뒤쪽에서 박구영의 석점. 이번에는 어렵게 들어갑니다. 정말 어렵게 모비스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을 만들어냅니다. 10번 3점슛 시도해서 이제 1개 성공했습니다. 네, 10%네요. 네. 박지현, 안쪽에 김주성. 지금은 김주성으로선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또 박지현 선수 오펜스 파울로 보이는데요. 글쎄 느린 그림. 지금도 박지현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군요. 네. 이 파울로 또 동부는 팀 반칙에 걸렸습니다. 그렇네요. 박지현 선수의 오펜스 반칙이었습니다. 연속 2개의 실책이죠. 저렇게 되면요.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팀 파울에 걸린 동부. 양동근 박구영에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휘슬이 불립니다. 네, 공이 없던 그 골 밑에서 아이라 클라크와 김주성 선수 사이에서 파울도 일어났네요. 네. 김주성 선수는 오늘 게임이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본인의 그런 답답함도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영만 감독은 좀 전에 양동근 선수가 박재현 선수를 따돌리고 나갈 때 그 모습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엔트리에 올린 선수 중에 김주성이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동부의 김주성과 모비스의 김주성 두 선수가 있는데요. 1군 국내 선수 드래프트 선수 기준으로 지금 이제 동명이인이 김주성 비롯해서 김동우, 박성훈, 박재현, 이동준, 이성혁까지 총 6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원년부터 활약했던 선수를 따진다면 지금 동부에 윤호영, 심판 윤호영 선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심판 윤호영 같은 네, 동명이인이군요. 네, 김승민, 박영진 그렇게 또 그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뛰고 있는 선수는 김주성 커플이 유일하네요. 네, 커플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적절한지 현역 모르겠는데. 2명은 이제 김주성 선수가 다 유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건
2010, 2011 시즌에 부산 KT가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할 때 네. 앤서니 존슨에서 동명이인 앤서니 존슨으로 교체를 한 적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때 유니폼 번호는 바뀌었나요? 그렇겠죠. 동명이인이니까. 유니폼 네.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면 뭐 아마추어 농구팀들처럼 유니폼을 물려주고 하는 건 어땠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네. 동부의 김주성이야 이제 대한민국 농구의 레전드가 되었고 모비스의 김주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김주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3라운드 반란이라고 얘기해서 뭐 전자랜드의 정명국 선수가 3라운드 그렇죠. 뽑혔음에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김주성 선수도 조금은 그런 이제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또 농구 팬들 중에는 모비스의 김주성이 유재학 감독의 밑에 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좋은 팀에서 모비스의 김주성도 언젠간 동부의 김주성처럼 대한민국의 레전드가 될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쿼터 울산 모비스가 석점을 앞선 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2쿼터 남은 시간은 4분 34초입니다. 모비스는 이번 작전 타임이 이제 첫 번째 작전 타임이거든요. 네. 이제 또 하나 더 작전 타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서 득점을 꼭 성공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겠죠. 네. 일단 반칙을 얻어낸 아이라 클라크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아이라 클라크 오늘 일단 자유투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이재범 해설위원이 옆에서 웃고 있는데 제가 칭찬하면 또 안 들어갈까봐 웃으셨죠?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투 2구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 이제 4개 던져서 3개 성공했네요. 네. 안재욱, 박병우, 김주성이 밖에까지 나와 스크린. 김주성 다시 골밑. 리차드슨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양동근의 역습. 윤호영이 앞에 있는데요. 이번에 돌아나온 공 아이라 클라크가 해결합니다. 윤호영이 이번에도 블락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일단 네. 골은 저지했지만 뒤쪽에 달려오는 아이라 클라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착지 과정에서 조금은 부상 기운이 있어서 조금 이제 경기가 조금 지연을 시켰죠. 네, 박병호의 미들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팀원들이 동부에서 네, 가장 좋은 슛감을 보이고 있는 선수는 박병호 선수네요. 그렇죠. 사실 네. 구경민 선수가 없을 때까지만 해도 독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박병호가 그래도 그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시즌에도 박병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거든요. 네. 충분히 저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박병호이었고요. 선수입니다. 먼 거리 다시 외면 박부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어봤습니다. 오늘 3점 정말 어렵네요. 안재욱이 클라크와 상대. 리차드슨 수비 전환 빨랐고요. 리차드슨이 다시 한번 골밑 본인이 해결하죠. 31대 28 이제 석점차까지 추격합니다. 리차드슨 선수가 어떻게든 골을 넣는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에 안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에 굉장히 좋은 뒷감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라 클라크가 모비스의 석점을 꽂습니다. 유작 감독은 클라크 선수가 저 외곽에서 슛 던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네요. 방금은, 지금도 뭐 네, 팔짱을 끼고 클라크를 맞이하는데요. 네, 방금은 좀 기분 좋은 득점이긴 합니다. 클라크가 일단 오늘 10점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클라크 선수 평균 득점이 4.8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의 득점이 2배를 벌써 해주고 있네요. 사실 지난 4시즌 동안 무려 18득점 이상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클라크의 득점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어제 경기에서 KGC 인삼공사가 SK와의 경기에서 자유투 27개 중 12개만 성공해서 15개를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어제 이 네. 경기장에 있었는데 정말 KGC 팬들은 땅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투를 15개 이상 실패한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난 시즌에 모비스가 29개 중 14개 성공해서 15개를 실패한 경우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자유투를 실패한 경우가 21개인데 그 21개 실패한 팀이 원주동부입니다. 원주동부가 2010, 2011 시즌에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44개 중 23개를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서는 66대 61로 이겼고요.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이 네. 모비스와 원주 동부라는 면에서 참 오늘 의미가 남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산기아가 지금 울산 모비스의 전신이죠. 부산기아가 2001 시즌에 인천 신세기와의 경기에서 또 20개의 자유투를 실패한 적이 있는데 네. 인천 신세기의 감독이 지금 현재 유작 감독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재밌는 기록을 네. 찾아오셨네요. 지금까지 또 그 자유투 15개 이상 실패한 경우가 48번 있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실패한 구단이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2006-2007 시즌에 15개 이상을 3번이나 실패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뭐 오리온스라든지 전자랜드 같은 팀은 18시즌 동안 총 3번밖에 실패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사실 자유투를 15개를 못 넣게 되면 거의 한 쿼터 득점에 가까운 득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점이면 평균 득점이 될 수도 있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쿼터 득점이 4쿼터 득점이 11.8점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만큼 자유투가 또 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경기에서 자유투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일단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석점이 조금은 불안한 양 팀입니다. 네. 3점슛 굉장히 안 좋은데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3점슛 성공률이 조금 허용률이 조금 안 좋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모비스가 동부가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차드슨 박병호가 스크린 해주고요. 다시 한번 박병우 미스매치 됐습니다. 공 따냈는데 본인이 한번 석점 던져보는데요. 짧았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박병호 선수가 자신감 있게 슛을 던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대2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멈칫하면서 패턴이 완전히 어그러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책까지도 할 위기를 맞았었고요. 오늘 울산 동천체육관의 빨간 선은 조금 멀어 보입니다. 양동근, 문태영입니다. 아이라 클라크를 한정원이 수비합니다. 리차드슨의 헬프, 송창용이 비었는데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는 동부가 따냅니다. 공 가로챘습니다. 박구영. 양팀 다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라 클라크 오른쪽으로 템포를 조절합니다. 박구영. 그만큼 동부의 골밑이 부담이 된다는 뜻이겠죠. 아이라 그렇죠. 클라크가 골밑에서 리버스 좋습니다. 8점 차로 달아나는 울산 모비스. 오늘 같은 경기를 클라크 선수가 계속 해준다면 로드 벤슨 선수가 그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안재욱이 골밑까지 드리블 좋지 않았고요. 리차드슨이 어렵게 잡습니다. 양동근이 수비하는 재밌는 과정. 리차드슨 페이더웨이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한정원. 아,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요. 네. 사실 뒤쪽에 클라크 선수가 있었는데 양동근 선수가 계속 수비했거든요. 그렇죠. 리차드슨 속지 않는 아이라 클라크를 앞에 두고 리바운드 한정원. 정말 오늘 모비스의 수비 두텁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비 과정에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리차더슨 선수의 파울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리차드슨 선수가 참 얄미울 것 같아요. 아이라 클라크가 한 번도 속아주지 않으면 세 번을 페이크를 치는데 한 번을 안 속아주네요. 네,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건 양동근 선수와 리차더슨 선수의 매치업인데 리차더슨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슛을 던졌다는 거죠. 네. 오히려 본인이 장신인데도요. 거물 양동근이 통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리바운드 과정에서 지금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동부는 또 이제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유투가 또 주어지는 거죠. 2쿼터 1분 7초가 남았고요. 동부는 이미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클라크의 자유투. 오늘 클라크가 자유투 던질 기회가 많습니다. 1구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오늘 12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클라크. 2구는 집어넣었습니다. 안재욱이 빠르게 앞쪽으로. 박병우가 다시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박병우 좋습니다. 사이먼. 리차드슨이 나가자마자 또 사이먼이 득점을 만들어주면 리차드슨은 참 불안하겠습니다. 근데 박병호 선수가 지금 방금 사이먼 선수에게 완전한 찬스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올 시즌 동부의 참 키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문태영을 윤호영이 수비하는데요. 문태영 주심에게 원망해보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원망이 테크니컬 파울로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골 밑에서 한번 또 백코트 하면서 또 한 번 두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거죠. 지금 카메라가 아주 적절하게 네. 잡았죠. 네, 여기서 다 가다 또 한 번 더 돌아서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거든요. 뭐 끝까지 이야기를 해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런 게 본인들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을 때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 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수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투 하나와 공격권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공격하고 있을 때도 테크니컬 파울을 받게 되면 공격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2점이 아니라 1점만 자유투 1점만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4점이나 5점까지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자유투는 실패했고요. 이 쿼터 남은 시간 30여 초. 동부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박병욱 과감하게 골 밑에서 뒤쪽 윤우영 석점을 던지는데요. 두 번째 석점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혜영 선수는 오른쪽 코너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양동근이 게임을 조율하죠. 게임 클락 꺼졌고 샷 클락 꺼졌고 게임 클락 만들고 있습니다. 안쪽에 양동근 문태영에게 관중들의 슛소리와 함께 그대로 그물을 가릅니다.